이다솜 아나운서, 요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약속 많이 잡으시죠? 네, 아무래도 친구들도 대부분 백신 접종도 마쳤고 연말도 다가오니까 약속이 많아지네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도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심리 방역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1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확진자는 2,300명을 넘어서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답니다. 네, 주말을 맞아 더욱 느슨해지기 쉬운 게 바로 개인 방역인데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일상 회복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목욕탕을 연결고리로 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유치원생 등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연맹이 전북도청 앞에서 트랙터 등 차량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국가기관산업으로 인정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탄소 복합재 제품을 시험 평가하고 국제표준 인증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센터 건립으로 회사 600여 곳이 시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을 어겨 체포됐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끊겠다며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목욕탕을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부안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 3명과 유치원생 6명 등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목욕탕과 관련해 9명이 추가 확진돼 누계는 28명이 됐습니다. 완주 모 요양원에선 13명이 집단 확진됐고 익산 일가족 3명, 몽골 국적 유학생 2명 등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탄소 복합재 제품을 시험 평가하고 국제표준 인증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전북도는 전주에 위치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사업비 193억 원을 들여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으며 46종의 시험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전북도는 센터 건립으로 회사 600여 곳이 시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 등이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트랙터 등의 차량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업법인과 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했다며 그러다 보니 오늘날 농촌은 대농인 소수 법인만 부를 독차지하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정을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며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고용률이 2달 연속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10일 고용률은 62.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오른 수치로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1.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을 어겨 체포됐습니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39살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절도와 폭력 등 17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끊겠다며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가량 증가한 3조 8,626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학습과 방역 예산이 늘었고 미래 학교 조성을 위한 디지털 기기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공기청정기 예산 등이 마련됐습니다. 학교 신설 분야는 유치원 8곳과 초등학교 5곳 학급 증설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됩니다.
네, 수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던 완주교육지원청 회계 직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 교육청 회계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당수 도교육청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확인 작업은 물론 인수인계 절차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8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상경비 통장을 확인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본인의 업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을 했다면 이러한 일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도 의원들의 질의에 완주교육지원청 회계 담당 관계자들은 회계 장부를 넘겨받지 않았고 확인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경시 이 회계에 관련된 업무 인계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부실한 회계 행정 처리는 전북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도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 말단 직원부터 국장까지 회계 업무 라인의 총체적인 난국과 부실이 이 같은 상황을 불러왔다고 질타했습니다. 3월부터 8월 30일까지 일상경비 지출과 일상경비 통장 잔액을 단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또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몰라서였다. 이 지출 담당자, 기한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범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회계 업무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회계 관계를 맡고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잔액증명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에 정기적으로 살펴야 하는 일상경비나 출납계산서 같은 관련 서류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전북도교육청 산하 직원들. 한 사람의 일탈 행동이 아닌 회계행정 관계자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유명 연예인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 출신인 가수 하현우를 비롯해 국악인 남상일과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성현 선수가 잼버리 도민지원위원회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민지원위는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세계 잼버리 응원 메시지 공모를 진행하며 SNS를 통해 차례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추격전을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흉기로 대항한 39살 B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임금 문제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명지 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150만 원을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정업 씨에 따르면 이명지 할머니는 조립식 건물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지 할머니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물의약품 개발과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통해 실용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추진 중인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읍시와 함께 반려동물용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의 동물용 의약품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예방 교육용 모바일 앱 기억하리를 개발했습니다. 앱 개발에는 관련 학과 교수 4명이 참여했으며 기억력과 반응력 등 9개 분야에서 출제된 18,000여 문항이 담겼습니다. 기억하리 앱은 구글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6개월 동안 치매 예방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제이는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와 주요 관광 명소에서 13일부터 이틀 동안 K글로판 마켓플레이스 행사가 열립니다. K글로판 마켓플레이스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체험거리를 발굴해 여행 상품화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23개국 56명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내 체험 관광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금괴 매장 소문을 믿고 익산 지역 옛 일본인 농장에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절도 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소문으로 떠도는 금괴를 훔치기 위해 익산시 주연동에 있는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탐사하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